지난 시간에 합성함수 미분법 개념만 조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일단은 점점 앞타임이랑 직도가 벌어지고 있어서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했던 거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목미분 배우고 나서 뭐 배웠니? 목미분도 목미분인데 거기서 나오는 무슨 미분? 얘네 삼각함수 미분. 요거를 일단 완벽히 외우셔야 돼요. 완벽히 외워야 돼. 근데 이게 수업을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들어보면 참 재미없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지금까지 문제풀이에서 어려운 게 있었나? 오히려 수열극한 쪽에서 어때요? 수열극한 초반 좀 쉬웠잖아. 그리고 그거 지나고 나서 갑자기 급수 들어가면서 이게 뭐지 싶다가 그치? 갑자기 조금 어려워지고 넘어갔었는데 미분 들어오고 나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미분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 극한, 그러니까 무리수 1을 배울 때는 조금 어렵다가 이거 전부 그냥 암기죠. 맞아요? 암기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 다시 얘기하면은 탄젠트랑 코탄젠트는 분모 분자 꽉 차 있으니까 미분을 하면 승독을 할 거고요. 자기 자신이 아닌 녀석으로 붙을 거고 마이너스 있던 것들은 아니 코사인 붙어 있는 친구들, 코 붙어 있는 친구들은 전부 마이너스 붙인다, 그치? 그 다음에 그거 아닌 친구들 코시컨이랑 시컨은 자기 자신 붙이고 옆에 다른 친구 하나 더 붙이고, 그치? 그렇게 되는 거를 완벽히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외워져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지금 문제들이 어려운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행동 자체를 수행을 못 하잖아, 그치? 꼭 연습을 하시고. 합성함수 미분 들어왔을 때 중요했던 거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오늘 뒤에 합성함수 문제 간단하게 풀고 또 이제 매개변수 미분이랑 음함수 미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결국에 이제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인데 거기에 리미트를 붙이면서부터는 그 순간의 기울기, 다른 말로 미분 계수 이렇게 불렀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내용들을 표현하면서 미분 계수의 의미는 결국에 작은 x분의 작은 y를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얘기하는 작은을 미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소는 웃는 거 아니었고요. 작은 친구다 이런 얘기였지. 그래서 작다라는 표시를 dx 이런 식으로 d를 붙여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분할 때 dy, dx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이 친구 읽는 방법도 지난번에 다른 친구랑 얘기하다 나온 건데 이제 사실 작년에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ddx가 미분이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인테그랄 dx가 적분이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사실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dy로 나눈다라는 dx로 나눈다라는 뜻 자체가 작은 x로 나눈다 이 뜻이죠. 뒤에 있는 어떤 네모라는 대상이 있으면 네모를 누구로 나눈다? x로 나눈다. 어떻게? 작은 네모를 작은 x로 나눈다. 의미가 뭐다? 미분이다 이렇게 갔던 거였죠. 얘가 적분인 이유가 뭐예요? 이 인테그랄에 들어있는 요 친구가 어떤 기호에서 파생된 거야? 안 배웠어요? 너네는 무조건 배웠는데? 요 친구가 이제 합계 s를 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x를 뭐 한 거다? 합친 거다. 그러니까 이름이 적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눠져 있는 작은 친구들을 뭐 한 거? 쌓아놓은 거, 합쳐놓은 거. 그게 적분이다 이렇게 갔었고요. 이런 의미들을 니네가 100% 이해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제 합성함수, 음함수, 매개변수 얘네들 할 때 그나마 좀 받아들여질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핵심은 뭐였어요? dy, dx 얘가 궁금해. 근데 나는 dy를 직접 나눌 수가 없어. 그러면 du로 먼저 작은 걸로 나누고 그 du를 다시 커버해줄 dx를 또 표현을 하면 됐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 있는 걸 우리가 겉미분, 뒤에 있는 걸 속미분 표현을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를 부를 때 ddx, 여기도 dy, dx 이렇게 반대로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 du분의 dy 이렇게 부르면 조금 이제 d랑 u 하나들의 문자로 보이다 보니까 d를 약분하고 싶은 막 마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를 하나의 연산자로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개념만 쭉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여기 페이지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8페이지 1번부터 문제 시작할게요. 자, 합성함수 미분할 겁니다. 지금 F랑 F' 나와 있고요. G 합성 F가 돼 있다.
그때 내가 궁금한 건 G에다가 3, 그 다음에 G'에 3 요게 궁금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단 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요 자리가 3이 나오려면 X에 뭘 집어넣어야 합니까?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F1이 3이니까. 맞아요? 1 집어넣으면 전체가 뭐가 돼요? 3이 딱 될 거야. 여기 1 집어넣으면 결론이 얼마? 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G3은 얼마다? 5다. 이런 결론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똑같이 미분하면은 G'fx에다가 F 미분하면 F'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친구는 미분하면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이 친구는 G'3이 될 거고요. X에 1 집어넣었으니까 F' 얼마? 1. 그게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궁금한 친구는 G'3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F'1은 2니까요. 결론은 3 나오겠죠. 그래서 너의 값이 3이다. 너네를 합치면 정답은 8입니다. 하고 문제가 끝날 거예요.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게 어려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발전 문제 들어있기는 한데 내가 봤을 때 특이한 점이 없거든요. 여기 H가 F.G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 H를 미분을 하면 뭐가 나와요? H'이라는 친구는 F'에다가 속에 G를 집어넣고, 그치? 다시 그 앞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G'X야?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H'1은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냥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냥 하면 되니까 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이 정도는 발전 문제로 치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오케이? 나중에 너네 풀어봐. 넘어가서 합성함수 미분법 2 봅시다. 크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우리 빠르게 대답을 몇 개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결론들.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요? F에 2 집어넣으면 얼마? 1. F'2는 얼마? 3 이렇게 두 개 찾고 똑같아요. G에다가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 2. G'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 2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내가 궁금한 건 너의 2에서의 미분계수야. 이 친구 미분부터 하자. 미분하면 G' fx에다가 곱하기 F' x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 있는 식에다가 x에 뭐 집어넣자? 2 집어넣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G' F2 그치? F2는 얼마야? 마1 이렇게 나왔겠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라? F'2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알아듣고 있지 지금? 자 그럼 G' 마이너스는 얼마야? 2야. F'2 얼마야? 3이야. 두 개 곱하면 얼마야? 6이야. 이렇게 되고 문제 끝나겠죠? 지금 풀고 있는 내용들 너무 쉬워요. 어느 정도로 쉬워요? 너네 입장에서는 아이디어할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 항상 하던 대로 가는 거니까 미분 방법만 연습을 하시면 되겠다. 421번 다시 한번 얘기를 볼게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잘 들어봐. H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분하고 나서 3 집어넣어 달래.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H'은 미분하면 F' 속에 GX를 넣고 다시 밖에다가 G'X를 넣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3을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G3 집어넣고 다시 G'3 집어넣겠다는 거잖아. G에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G3 자체가 얼마일까?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위쪽에 불러져 있는 게 지금 G3이잖아.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 나오죠. 그냥 얘 자체가 4니까 H'3이라는 친구는 애초에 F'4에다가 G'3이었겠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그래프가 봤을 때 얘는 지금 함수 내용이잖아. 근데 나는 도함수 기울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F'4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F 함수의 4에서의 기울기죠. 얼마니? 0이죠. 오케이? 그래서 F'4는 0인 게 확정. G'3은 이때 기울기 얼마인지 알아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 친구는 나도 잘 모르겠네 뭐 이런 상태일 거야. 그치만 어쨌든 결과는 0을 곱했기 때문에 답이 얼마가 나오겠니? 0이 나오겠죠. 그래서 421번 문제 그래프에 있을 때 모르는 기울기 찾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미분하고 대입하고 났더니 둘 중에 하나는 확정적으로 얼마가 나오더라? 0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나겠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일 겁니다. 자 넘어가서 개념 익힘 3번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똑같아요. 함수가 있고요. 그 친구를 미분해서 값을 집어넣어라.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2번을 해주는 게 낫겠죠. 1번은 너무 쉬울 것 같으니까 2번을 한번 해볼게요. H를 미분을 해요. H'은 G'하고 거기에 F 집어넣고 다시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F 프라임 X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일단 써놓고 나서 뭐 하시면 돼요? 여기 F 나와있고 여기 G 나와있잖아. 하라는 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지. 일단 첫 번째로 F에다가 집어넣은 게 궁금해요. F에 2분의 파이를 한번 집어넣으면 여기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야 너네 근데 그래프를 까먹은 거야? 너 지금 계속 뭘로 판단하고 있어? 저요? 그거 이렇게 그래프 나오는 그래프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너 뭘로 판단하고 있어? 그래프를 봐요. 봐요? 예원이 뭘로 판단하고 있어? 얘 근데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너무 그래프 그냥 그렇게 해갖고 얼마나 했어 봐봐. 예? 안 됐네. 야 근데 왜 끝나고 삼각함수 받아봐. 봐봐. 아니 코사인은 어떻게 생겼어? 이게는 떨어지잖아. 너 네 칸 생각한다며. 2분의 파이는 한 칸이잖아요. 얼마 있대? 0.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느리면 안 된다.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넣었던 0이에요. 그래서 H'하고 2분의 파이를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게 G' 얼마랑 똑같아? 0이랑 똑같고. 오케이? 그 다음 F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F'은 마이너스 사인 X지. 맞아요? 마이너스 사인 X인데 여기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사인 2분의 파이 얼마야? 1. 그 1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붙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G'도 궁금하니까 G를 뭐 해야 돼요? 미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G' 하면 분모를 뭐 하고? 제곱해야 되지. 롱미분 기억나시죠? 분모 제곱에 분자 미분 1 분모 그대로 x제곱 플러스 1에서 빼자. 분자 x 분모 2x죠. 오케이? 이 상태에서 뭐 집어넣자? 0 집어넣자. 0 집어넣으면 분모 얼마예요? 1 분자 얼마예요? 1에서 0을 빼는 거니까 1이겠죠? 최종 결론은 1이 나와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 하고 문제가 끝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어렵진 않은데 정말 속도전이야 진짜로. 야 이거 근데 끝나고 상관없이 줄까 말까? 니네가 선택해. 난 솔직히 주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방금 이거 판단할 때 이제 대답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틀리는 거잖아. 네가 실제로 시험 보면 다 그랬을 거야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진짜거든. 맞아? 근데 그게 아까워서 그래 시간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는 문제 이 정도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치자. 몇 번 문제일 것 같아? 3번 3번 이 정도가 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부터 네가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다 2분의 파이 넣으면 1이구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다고 또 안 그리다 틀리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야 3번에서 이 정도로 시간을 쓰고 있으면은 10번 가면 시험 끝날걸?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게 되니까 진짜 속도가 중요해요. 계산을 되게 투둑투둑 해야 돼. 수투 수업할 때 어땠어? 난 너는 수업 안 해서 모르겠거든? 수투 수업할 때도 이제 종종 가다 보면 막 애들이 멍 때려. 왜 멍 때리냐면 적분하고 계산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 거기 3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걔는 세제곱을 하고 머릿속에서 벌써 이게 뚜루루루루루 흘러 딱 끝나야 돼. 근데 나는 설명을 하니까 말로 이렇게 좀 길게 풀겠죠? 그럼 실제로 푸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식을 막 다 써줄 때 있지 이렇게 3 세제곱이고 빼기 2배에 3 이번에 2개 들어가고 이렇게 쓰고 있을 때 있잖아. 이렇게 누가 써서 풀어? 무슨 말인지 알아? 니네 기말 시험 볼 때 어땠어? 물론 후반에 어려운 걸 못 풀었으면 시간이 남았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단 말이야. 미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 똑같이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본인들 헷갈릴까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친구 똑같아요. 분모가 0으로 가고요. 분자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여기 있는 친구 의미상 뭐처럼 보여요? 실제로 f에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보면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보면 얼마 나오니? 사인 4분의 파이는 그렇지 2분의 루트 2, 다른 말로 루트 2분의 1이죠. 그걸 제곱하면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가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g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루트 2죠. 맞아? 그래서 이 친구 0분의 0꼴이고 맞아. 그럼 요거에 대한 결론을 내고 싶으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너가 하고 있는 얘기는 결국에는 표현을 하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4분의 파이로 갈 때 분모 얼마? x-4분의 파이 분자 얼마? g.fx에서 빼기 얼마? g.f 4분의 파이로 보이겠죠? 맞아요? 물론 이렇게까지 쓰지 않더라도 직감은 하실 거고요. 결국에 너가 하고 있는 얘기 자체가 뭐야? g.fx를 뭐 하고? 미분을 하고 거기에 뭘 대입? 4분의 파이를 대입한 거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뭐 하면 돼요? 이거 미분하고 4분의 파이 집어 넣으면 돼요. 제가 따로 언급은 더 안 할게요. 자, 넘어가서 개념 익힘 4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를 풀어라. 여기도 2번 하나 정도만 제가 풀어드릴게요. F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너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럼 기울기라는 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2분 개수로 볼 거니까 얘가 말하는 것 자체가 F 프라임 얼마? 2분의 파이를 찾아와라 이 말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2분의 파이를 찾기 위해서 F를 미분합시다. F 프라임 X는 미분을 하면 저기 있는 거 일단 지수로 5에 코사인 X 자기 자신 일단 그대로 있는 거야. 미분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넌 지수 미분이니까 ln 5까지는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수에 있던 코사인 x를 아직 미분 안 했잖아. 코사인 미분하면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사인 x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미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돼요.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야? 1이야? 0이야? 그럼 이 친구가 5의 0제곱에 곱하기 ln 5 이렇게 나올 거고 사인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계산하시면 결론은 마이너스 ln 5 이렇게 되고 문제 끝납니다. 오케이? 미분하는 내용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뒤에 있다는 진짜 망합니다. 자, 똑같아요. 여기 427번에 누구를 풀어줄까? 이제 그만 풀고 싶긴 하다. 이거 그냥 위에 거 하나만 풀게요. 자, 요 친구 미분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의미가 G'인데 그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야. 그게 얼마야? 8이야 이 말이죠. 정리하시면 결국 G'는 2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너에 대한 2에서의 미분 계수래. 미분을 하면 F'G니까 G2 집어넣었을 거고 곱하기 G'2 이렇게 나왔겠죠. 그 결론이 1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 상태에서 G'2는 2인 걸 알고 있고요. F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2야. 거기까지 문제 없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친구는 얼마일까 고민이 드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F'에 G2를 집어넣으면 그거는 5겠죠. 결론은. 맞아요? F 미분을 하고 얘기해볼까? F를 미분을 하면 F'은 자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입니다. 거기에다가 원래 뭐가 붙어야 돼요? ln 2가 붙어야 돼요. 원래 있었던 친구가 ln 2분의 1이지? 약분될 거 약분될 거 남는 건 결국에 지수함수밖에 없단 말이죠. 저기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G2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지. 생각을 해봐. 2에 G2라는 친구가 얼마다? 5다 이 뜻이죠. 그럼 너는 누가 궁금해요? G2가 도대체 얼마야?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2를 넘기면 로그로 넘어가서 로그 2에 5다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G는 로그 2에 5 정답 4번입니다. 표현하고 문제가 끝나요. 지금 이거 푸는데 내가 방금 깨달았어. 너네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까먹었거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2를 넘기는 거 이해를 못 한다든가 혹시 아니면 뭐 이제 그냥 이제 이거 아직 못 외워서 뭐 미분이 안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막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가 알잖아. 나도 미적분 수업을 처음 들어봤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 약간 가물가물하긴 한데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대충 이런 뉘앙스구나 이러고 들으면 이해는 되니까 넘어가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숙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오늘 수업 끝나고 집 가서든 시간 될 때 오늘 중으로 오고 한번 쭉 전체를 둘러봐봐. 그래서 특히 수 원 파트, 그러니까 내가 지수로고 이런 계산이 조금 이상하다라든가 어색했다라든가 삼각함수 값 구한다든가 혹은 뭔가 그래프 기억이 빠르게 머릿속에 안 떠올라, 뭔가 헷갈리는 게 있어, 혹은 수열로 넘어가서 시그마 계산이 아직 사실 안 됐어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하시고 그럼에도 좀 안 되겠다 혹은 잘 모르겠다는 거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저 이거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싶은 거 있으면 갖고 와. 이거 내가 말 안 하면은 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다 그럴 것 같아서. 알아듣지? 할 수 있을 거긴 한데 혹시 몰라서 갑자기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야, 하나만 물어보자. 만약에 시험장에서 로그 2에 5가 없고 이거 ln 2에 ln 5로 나와 있어도 알아듣지? 넘어갈게요. 개념 익힘 5번. 자, 여기서도 f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네요. 저 친구들을 미분을 해야 된다. 그때 프라임 1을 구하자. 자, 1번을 할게요. 너무 미분하기 귀찮아서요. 저 요거 같이 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식이 ln입니다. ln을 미분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분모의 f, 분자의 프라임 이렇게 들어오지. 다시 어떻게? ln을 미분하면 f분의 f 프라임이었어. 그러니까 너를 미분하면 진수 친구를 분모에 그대로 하나 쓰고 미분한 거 하나 써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분모에 그대로 쓰고 분자를 미분하면 루트는 미분할 때 어떻게 사라져요? 이 친구 실제로 미분하면 어때요? 루트니까 이제 2분의 1제곱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뭐가 떨어지고 2 루트 3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먼저 떨어지고, 다시 속에 있는 거 누구 미분해야 돼요? 3 플러스 x를 미분해야 되지. 그거 미분하면 얼마야? 2x 이렇게 나왔었겠죠? 걔네들 약분되고 남는 결론이 이건 거야. 오케이? 뒤에 미분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이 친구 미분할 때 미분하는 순간 무슨 함수 미분? 요거 로그 함수 미분을 하면서 그걸 미분하기 위해서 다시 속에 있는 걸 미분을 해야 되고, 이거 미분할 때 루트 미분을 하면서 동시에 속미분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결론적으로 식이 나올 거다. 이 친구에다가 그냥 답은 1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계산만 하시면 문제는 끝나겠죠. 오케이? 자, 내려가서요. 우리 여기 있는 430번 한번 볼게요. 자, 느낌이 좀 웃긴 건 그런 거예요. F가 있어. F가 누군지 안 알려줬거든? 사실 이 문제랑 상관없는 건데 한번 물어볼게. 혹시 가조건, 나조건 보고 F 함수가 뭔지 추측할 수 있어요? 상관은 없는 일입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야. 미분한 거랑 1 플러스 자기 자신의 제곱이랑 똑같대.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 나온대. 탄젠트 x예요 이거. 아마도. 왜냐면 탄젠트 미분하면 뭐야? 시컨트 제곱. 1풀 탄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아마 f는 탄젠트일 가능성이 있지만 뭐 알바는 아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건 이거래. g라는 친구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 그래서 g'을 구해줘라 이랬어요. 그러면 g를 미분하면 이 친구는 분모에 뭘 깔아야 돼요? f 프라임 x를 깔아야 되겠지? 분자는 어떻게 깔아야 돼요? f 더블 프라임이겠죠? 미분을 이제 2번 하면 돼요. f분의 f 프라임. 지금 프라임을 시작했으니까 그거 미분하면 더블 프라임이죠? 이렇게 g 프라임 표현하겠다. 거기에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f 프라임 4분의 파이분의 f 더블 프라임 4분의 파이예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f 4분의 파이는 알아요. 그치? 얘를 알기 때문에 프라임 4분의 파이도 알아요. 더블 프라임을 아직 모릅니다. 그치? 자, 계산 일단 해볼게. f 프라임 4분의 파이는 여기다 4분의 파이 집어넣은 거야. 1 플러스 f의 4분의 파이 전체 제곱이죠. f 4분의 파이 1이었으니까 결론은 2가 나왔겠네. 그래서 이 친구는 분모가 2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시 이 식 전체를 양변을 미분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f 더블 프라임 x는 1 미분하니까 사라지고 미분하면 f 2fx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자. 그럼 얘가 f 더블 프라임 4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2배의 f 파이니까 1, 그 다음 2 이렇게 표현되겠죠? 결론은 얼마? 4. 답은 2다. 이렇게 문제가 끝날 거다. 오케이? 강예원 씨 알아듣고 있죠 지금? 진짜로? 알았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념 익힘 6번. 내용은 똑같아요. 더 하고 싶은 말은 없고요. 이게 무슨 의미야, 도혜야? f 프라임 얼마? 1 앞에 얼마 붙여야 돼? 여기 3에다가 빼기야. 4 붙이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미분하시면 돼요. 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내려가서 발전 문제 하나 보자. 근데 이걸 내가 해야 될까? 똑같은 문제죠. 맞아요? 넘어가도 괜찮겠지? 넘어갈게.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봅시다. 개념팀 7번. 요건 살짝 어려워할 수도. 자,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너에 대한 리미트 값을 구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써져 있는 걸 봐봐. x분의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ln 있고 n분의 x 막 섞여 있단 말이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x도 있고 n도 있잖아.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리고 분명 이 극한에 대한 꼴이 나오긴 할 건데 당장은 안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친구를 가져다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까지는 똑같고 분모 x분의 2도 그대로 둘게요. 그 다음 앞에 있는 걸 갖다가 ln 2의 x 더하기 2의 2x 더하기 해서 계속 간 다음에 어디까지? 2의 nx까지 일단 보낼게. 여기서 빼자. 뭘 빼자? ln n을 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이 n자리는 분모에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도 상관없겠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분모에 뭐가 붙어 있어요? x가 붙어 있죠. 쟤네들을 꼴을 맞출 거예요. 여기서부터 같이 따라갈게. 2는 앞으로 던지고 분모에 꼴 깔았어. 너를 하나의 f로 본다면 누구를? 이 진수랑 ln까지 포함해서 진수만 봐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렇게 볼게요. 이 전체를 하나의 f로 보면 거기다가 다 0, 0, 0, 0 집어넣으면 2의 0제곱 얼마야? 1이잖아. 얘가 결론이 1이고 1 해서 이 1이 n개 있는 거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너라는 함수를 f로 잡으면 ln n이라는 친구는 f 0 이런 말이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누가? 너가 누구로 변하고 fx로 변하고 여기 있던 누가? ln이 누구로 변해요? 0으로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친구 자체가 결국 프라임 0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아, f가 누구니까? 너니까 너를 뭐하자? 미분하고 0을 집어넣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중요한 사실은 이런 거예요. 너네가 나중에 어렵다고 느낄 만한 부분은 이 정도거든.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 친구 따지고 보면 0분의 0꼴이에요. 5분의 5꼴이라고?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 해결하는 방법 몇 개 배웠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미분이라고 미분 유형에 있는 극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얘는 실제 시험에 딱 이렇게만 나오면 나는 이거 당연히 극한 문제로 생각하고 풀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그냥 대입을 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대입을 했어. 그랬더니 결론이 0분의 0꼴이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인수분해 하든가, 두 번째 로핏을 쓰는가, 세 번째가 뭐야? 꼴을 맞추자였잖아. 그래서 그동안 배운 꼴이 뭐예요? 분모에 x가 있고 분자에 ln 1 플러스 x 이런 꼴이면 정리가 되더라 이런 걸 배웠었죠. 맞아요? 근데 얘도 ln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꼴은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우리는 그걸 확장해서 어디까지 가면 돼? 미분 계수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미분 계수까지 넘어갈 수 있다. 왜? 꼴을 맞추고 싶었어. 그 꼴 중에 미분 계수 꼴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배웠던 그런 x분의 ln 1 플러스 x 꼴 아니죠? 그렇다고 2x 빼기 1 이런 꼴도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얘 꼴을 맞출 건 무슨 꼴로? 미분 계수 꼴로 처리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분 계수로 해석을 했다. 오케이? 이걸 보고 쌤이 알려준 그 내용처럼 안 되는데 하시면 저는 해드릴 말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f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자, 내려가서 436번 한번 봅시다. 이거 어때요? ln도 붙어있고 시그마도 붙어있고 참 좋죠.
F를 이미 제가 뭐 해줬어요? 정해줬지. 이 친구는 어려워지는 난이도가 조금 다르돼서 어려워지는데 얘를 해석하는 건 어렵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지. 이건 F' 얼마야? 0이란 말이야. F' 0을 구해라. 다른 말로 나는 너를 미분해야 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게 이제 ln 너 붙어있고 거기서 빼기 붙어갖고 또 이렇게 쭉 써져 있단 말이야. 그럼 저 친구들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나열을 한번 해서 표현을 해줄게요. 이 친구 ln 쓰고 시그마를 나열을 하면 2에 x 더하기 2에 2x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더해져? 2에 9x까지 더해지죠. 거기서 빼기야. 그러면 꼴 맞추고 싶으면 이게 맞아요. ln 9 이렇게 볼 수도 있죠. 3제곱이니까 이거 하고 9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빼고 있는 그 친구가 f인데 요 f를 갖고 뭐 했으면 좋겠다? 미분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맞아요? 얘를 갖고 미분하면 좋겠어. 요 친구 전체를 미분을 합시다. 그러면 프라임 x 이렇게 미분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사라지지 숫자니까. 맞아요? 그 다음 얘를 미분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분모에 뭐 들어와야 돼? 2의 x, 2의 2x 계속해서 어디까지? 2의 9x까지 들어오겠죠. 그 다음 분자에 뭐 들어와야 돼요? 2x 미분하면 2x야. ln도 붙을 건데 좀 이따 쓸게. 다시 미분하면 2의 2x인데 속미분했더니 2가 붙어버렸죠. 그 다음 건 뭐가 붙어요? 계속 붙어요. 그러다가 얼마? 9 곱하기 2의 9x 이렇게 붙을 거라고. 그리고 이 모든 친구들이 뭘 갖고 와요? ln 2를 갖고 왔을걸?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이렇게 써놓고 생각을 해봐. 너에게 0을 집어넣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 0 집어넣으면 전부 1, 1, 1, 1, 1 해서 얼마 나와요? 9가 나와요. 오케이? 다시 다 합치면 얼마 나온다고? 9 나온다고. 분모는 얼마? 9 이렇게 썼어. 분자 체크해봐. 1, 2, 3 쭉 9까지 가죠.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지. 1부터 9까지 더하면 10 하나 없는 거니까 45겠죠. 그래서 너의 합은 45 거기에 ln 2가 붙은 거야. 그럼 약분하시면 얼마 나와요? 5 ln 2야. 이렇게 표현하고 답이 끝나겠죠. 오케이? 이게 여기 있는 시그마를 보고 막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풀면 돼. 이해가 잘 된다. 머릿속으로 이게 연산이 된다. 그럼 시그마를 풀 필요도 없어요. 오케이? 나는 시그마분에 이렇게 가긴 할 건데 본인 편한 대로 하시고요. 넘어가서 유형 8번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면 지난 시간 배운 내용 끝이고 다시 재미있는 개념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F가 저렇게 있고 0에서 미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똑같은 얘기죠. 아이디어적으로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위에도 뭘 넣고 0 넣고 밑에도 뭐 넣자? 0 넣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A죠? 맞아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야? 사인 0이 0이니까 나오는 게 B죠? 결론은 A는 뭐다? B다.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다시 F를 뭐 해보자? 미분해보자. F'은 그러면 이 친구는 2배의 A, 2의 2x 이렇게 써줄 거고 맞죠? 여기 있는 친구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파이 x인데 거기에 속미분하니까 파이가 앞에 하나 붙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0을 집어넣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똑같이 얼마 나와요? 2a 이렇게 나오겠네? 다시 밑에 있는 거에다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얼마야? 1이니까 결론이 얼마 나와요? 파이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a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지. 2분의 파이. 이거 얼마? 2분의 파이. 이렇게 구하면 답이 끝나겠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구하면 답이 끝나겠다. 오케이? 그 마플이 교재가 조금 어려운 편인 거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미분법, 지금까지 한 모든 문항들은 어려운 거 없거든요. 오케이? 다 푸셨는데 이거는. 밑에 있는 거 너무 똑같은 얘기니까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매개변수 한번 들어가자. 다시 또 집중 잘 해보시고. 자,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 자, 우리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고등학교 1학년을 지냈다면 알고 있을 겁니다. 함수란? 대답 못하겠으면 너가 생각하는 함수는 뭐야? 너가 생각하는 함수는 뭐야? 너가 생각하는 함수는 뭐야?
함수는 여기 안 써져 있어요. 이거 그냥 내 수업의 도입부일 뿐이야. 그러니까 근데 듣는 김에 다 이렇게 듣고 기억해놔. 일단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함수를 정확히 처음 배워요. 그래서 그때는 함수를 뭐라 하냐면 상자 함자에 수자를 써갖고 함수 이렇게 부르지.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런 걸 배웠었던 기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어? 이런 거 본 적 없어? 네.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7. 7? 이래서 함수야 뭐 이딴 소리를 했었는데 7. 교과서 이런 거 그려져 있을걸? 너네 교과서도 기억 안 나? 그래. 어쨌거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학교에서 처음 함수를 다룰 때는 정의를 이렇게 x가 변함에 따라 y가 변하면 그게 함수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대충 함수 느낌은 알고 있잖아. x값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y값이 몇 개씩 결정돼야 돼? 하나씩만 결정되면 그게 함수죠. 두 개는 안 됩니다. 그치?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오고 나서 막 정의역 이런 걸 배우면서 뭐라 하냐면 모든 정의역 x에 따라서 치역이 하나씩 정해지면 돼.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함수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까지 배우던 건 x에 따라 y가 정해진다만 계속 했잖아. 이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x축 있고요. y축 있고 여기를 지나는 점이 있었다 치자. 오케이? 여기를 지나는 뭐가 있었다고? 점이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지. x가 0이면 y가 얼마야?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야? 이런 식으로 x에 따른 y를 표현을 많이 했죠. 맞아요? 그럼 이 점들의 이동을 이번엔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x랑 y는요 명백한 좌표의 개념이잖아. 거리의 개념으로 위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시간의 개념을 한번 그냥 넣어보자. 이 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간에 따라 이동을 한 거야. 그럼 시간이 얼마라면 x가 얼마였다. 시간이 얼마일 때 y가 얼마였다. 이런 거 정해질까 안 정해질까? 정해지거든요. 다시 시간에 따른 점의 이동을 생각을 해봐. 이 순간일 때가 있고 요 순간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때 이 위치에 있었을 때가 3초일 때라고 치자. 3초일 때 x는 얼마였고 마일이었고 y는 얼마였다? 1이었다 이렇게 정해진 거야.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 순간이 됐다 치자. 이때를 우리가 t가 7초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위치는 x가 3일 때 y가 4일 때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x에 따른 y라고 표현하는 함수도 가능하지만 시간에 따른 x의 위치, 시간에 따른 y의 위치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시간에 따른 x의 위치, 시간에 따른 y의 위치 이렇게 써도 문제 없지.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그냥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뭘로? t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오케이? 왜냐면 이 세상을 시간에 따른 흐름으로 혹은 공간에 따른 흐름으로 혹은 뭐 이런 것들로만 구분을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내가 밥을 먹으면 먹는 대로 계속 자라나요. 계속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나를 함수로 표현할 땐 내가 먹은 양에 따른 내 몸무게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3끼만 먹는다고 치자. 그럼 내가 살아온 날에 대해서 내 몸무게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왜냐면은 내가 살아간 날과 내가 먹은 양이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xy라는 변수가 누구랑 관련이 있다면 t랑 관련이 있으면 표현을 그냥 y는 x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x는 말이야 t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 오케이? 다시 y는 말이야 g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매개 변수로 표현된 이 내용 전체를 우리는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라고 해요. 매개 변수 어려운 개념 아니죠. 요거는 왜 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사실 그냥 공대 계열로 가면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실 세상을 살아가는 걸 고민을 해봐. 오케이? 그럼 너 주변에 생기는 아무런 도형, 입체 도형이든 뭐 평면 도형이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많겠니? 아니면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가 많겠니? 고민을 해보세요.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던 함수의 개념은 아니잖아. 저거는. 맞아요? 근데 쟤네들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 치자. 근데 원을 구성하는 요소를 다른 지점들로 표현을 바꿔본 거야. 얘네들은 x, y 좌표로 표현한 식이었죠.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원을 구성하는 요소로 뭘 넣을 거냐면 반지름과 각이 정해지면 원도 정해지는 거 아니야? 반지름이 이렇게 돼 있고 각이 한 바퀴 쫙 돌면 그게 원인 거잖아. 맞아요? 위치랑 상관없이.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라는 친구는 반지름에 대한 코사인이야. y라는 친구는 반지름에 대한 사인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얘기예요. 어려움이 이거? 쉽지? 맞습니다. 여기 원이 있고 여기 x축 있고 y축 있어.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세상은 xy축이지만 이 점들, 요 점들의 좌치를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선이 딱 이렇게 있었다 치면 요 반지름을 r이라고 두고 여기 각을 세타라고 둘 수 있잖아. 맞아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 그게 y값인데 그게 사인이잖아. r 사인 세타. 여기 밑변에 해당하는 거 뭐야?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식을 뭘로 바꿀 수 있다?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당연한 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 x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딱 넣잖아. y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넣잖아. 식은 실제로 성립합니다. 식은 실제로 성립해. 어떻게? x를 제곱하면 뭐야? r제곱 코사인 제곱 이거지. 집어넣어. y를 제곱하면 뭐야? r제곱 사인 제곱이지. 집어넣어. 그럼 둘 다 r제곱이 공통이죠. 묶어내면 사제코제 나오지. 1 하니까 r제곱은 r제곱이다. 실제로 성립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 입장에서 사실 오히려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원의 방정식 어떻게 배웠어 처음에? 이게 원이야 이렇게 하고 시작했어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 니네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더 안 되는 게 맞고 오히려 이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자 그래서 보기 1번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지금 x는 코사인 t야 y는 사인 t야. 그때 x, y에 표현된 녀석을 x, y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해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생각을 해봐. 이미 제대로 x, y의 관계가 있으면 다시 뭐라고? 제대로 된 x, y의 관계가 있으면 그냥 그거 미분하면 되지. 그치? 굳이 매개변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개변수를 배워서 미분을 하고 싶은 게 목표잖아. 학습 목표 자체가 앞에 뭐라 써져 있어? 3번에 매개변수를 표현된 함수의 미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x, y의 관계를 표현하기 어려운 식들 있죠. 걔네들을 뭘로? 매개변수를 나타내고 싶은 게 대부분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바꿔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냥 얘기만 해보면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는데 결국엔 너네들의 공통은 t란 말이야. t를 갖고 10을 엮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 양변을 그냥 제곱을 하면 x제곱이 뭐가 나와요? 코사인 제곱 t가 나오고 여기 제곱하면 y제곱이 나오고 그게 얼마야? 사인 제곱 t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두 개 더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사제코제 1이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중요한 사실은요 이거 함수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저건 함수는 아니니까. 물론 우리 뒤에서 저것도 함수로 다시 배웁니다. 자, 뭐 그런 거구나. 그럼 오히려 우린 이런 게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너를 매개변수로 표현해봐 이랬잖아.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거에 대한 원을 간단하게 생각을 딱 하고 오 요거 반지름이 얼마구나? 반지름 얼마야 저거? 2점? 반지름이 2구나. 그럼 요 좌표를 표현하고 싶어. 이 모든 점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결국에 너는 x라는 친구 뭐라 쓰면 돼? y라는 친구 뭐라 쓰면 돼? 2 코사인 세타. 너는 2 사인 세타로 뭘 할 수 있어? 나타낼 수 있어? 요게 내 목표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 필요 없는 얘기고요. 그거에 대한 미분법 언급을 다시 이제 드릴게요. 자, 이 친구 굉장히 웃겨요. 별로 웃기지가 않은가?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 dy dx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x는 t랑 관련이 있고 y도 t랑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여기 써져 있는 식이 x는 ft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야.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쉽지 않다고. 그럼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른쪽을 미분할 건 문자가 t니까 누구에 대한 미분해야 돼? t에 대한 미분해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t에 대한 미분하면 뭐야? dt 이게 누구에 대한 미분하겠다? t에 대한 미분을 하겠다. 누구를? x를 t에 대한 미분을 할게. dt. 오케이? 그럼 그거는 오른쪽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t에 대한 미분을 한 걸 우리 뭐라 표현해? f 프라임 t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맞아요? 얘 지금 눈빛이 죽어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같은 맥락으로 y도 가능하죠? 그럼 그대로 딱 집어넣으면 dt끼리 사라지고 남는 건 뭐야? dx분의 dy 이렇게. 그치? 그러면 그건 결국엔 f'분의 g'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간단한 보기를 또 한번 풀어볼게. 자, 너를 가져다가 dy dx를 구해라 이랬거든요. 그럼 왼쪽 첫 번째 거 미분하면 뭐가 돼야 돼요? dx를 미분할 거야. 누구로? dt로 미분할 거야. 오케이? 그 우변은 얼마 남아야 돼요? 2 이렇게 남아야 돼요. 다시 너는 dy를 가져다가 미분할 거야. dt로 미분할 거야. 얼마 남아요? 마이너스 8 t 이렇게 남겠지? 맞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식을 쓰면 어떻게 나와요? dy dx라는 친구는 결국에 마이너스 4t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 정도 내용이 내가 찾고 있던 결론인 거고, 이걸 갖고 우리는 미분을 완성했다 대답하시면 돼요. 나중에 너네가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조심할 만한 점은 이거거든. 요 함수는요, dy dx라는 함수는 x에 대한 식이 아니지. 누구에 대한 식이야? t에 대한 식으로 나왔지. 그럼 문제 세팅에 따라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x가 3일 때 이러면 원래 우리 미분하고 뭐 집어넣으면 돼요? 3 집어넣으면 되지. 맞아? 근데 얘는 지금 어때? 3을 집어넣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뭘 찾아야 돼? x가 3이라고? x가 3이라고? 그러면 t는 얼마지? 이렇게 찾아야 돼. x가 3이면 넘기면 어떻게 돼? 4가 2t가 되고요. t는 결국에 얼마? 2가 되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누구를 해야 돼? 2를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 지점만 조심을 좀 하시면 돼요. 본인이 다루고 있는 문자가 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오케이? 마지막으로요, 제가 조금 팁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내용은 뒤에 음함수 미분에서도 쓰일 거고요. 앞에서 합성함수 미분에서도 쓰일 거고요. 이게 다 배우고 나면 합성함수, 그 다음 매개변수, 그 다음 음함수 얘네가 구분이 안 돼. 나도 사실 구분을 못 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저거 써져 있고 미분해라 하면 그냥 난 미분을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미분법인지 구분을 안 해.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이 연습이 되면 좋아요. 지금 요렇게 가는 내용을 못하는 건 안 돼요. 다시 뭐라고? 너를 이렇게 바꾸는 걸 못하는 건 안 돼. 서술형을 쓰셔야 되니까. 오케이? 근데 얘를 편하게 하려면 요 정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x를 미분을 해봐. x를 미분을 해봐. 얼마 나와? 1 나오죠. x를 미분한 대신에 작아졌다 써서 dx라고 써버려. x 미분하면 얼마였어? 1이었으니까 정확히 1 곱하기 dx 이런 게 개념이야.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은 미분하면 t에 대해 미분을 해봐. 그럼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럼 이 친구는 2 미분했으니까 dt 이렇게 그냥 써줘 버리는 거야. 내 말을 이해하세요? 그럼 이렇게 쓰면 d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2dt를 집어넣으면 돼요. 다시 이 친구 y에 대해서 그냥 미분하면 dy가 돼요. 오케이? 자면 안 돼. 요거 오른쪽 미분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8t 쓰고 뭐 쓰면 돼? dt 쓰면 돼. 그 다음에 dx dy 자리에 대입을 해버려. 여기다가 2dt분의 뭐야? 마이너스 8t dt죠. 그리고 dt끼리 날려. 오케이? 그럼 계산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4t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짓거리 같잖아. 얘를 갖다가 넘겼다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머릿속으로 무슨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냐면 네가 이거를 매번 쓰다 보면 얘를 쓰기 전에 또 번분수꼴을 한번 쓰게 되거든요. 그게 좀 귀찮아진단 말이야. 근데 머릿속에서 x를 미분하면 dx야. 2t-1을 미분하면 2가 되고 dt가 붙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 얘네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편해요. 연습 한 번만 하고 끝내자.
예를 들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뭐 있을까? 3 사인 제곱 t 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를 가져다 네가 봐봐. 생각을 해봐. 요렇게 푸는 거랑 요렇게 푸는 거에 어떤 큰 차이점이 있냐면 둘 다 똑같은 점은 왼쪽에 x, 오른쪽에 t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왼쪽에 x, 오른쪽에 t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친구는 x는 하고 쭉 써져 있잖아. 맞아요? 다시 뭐라 써져 있다고? x는 하고 쭉 써져 있으니까 너를 갖다가 하나의 함수를 표현하는 그 y는 뭐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면 당연히 x 프라임 다른 말로 이제 dx, dt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쟤는 저게 안 되죠. 그러면 원래는 뭘 해야 되냐면 얘를 저렇게 풀려면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을 두고 그게 3 사인 제곱 t에 이렇게 둔 다음에 그러면 x 플러스 1은 말이야 풀마 루트 3 사인 제곱 t야 이렇게 두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결국에 x란 친구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 사인 제곱 t에 이렇게 쓰고 나서 해야 되거든 저거를. 근데 귀찮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냥 여기서 뭘 바로 할 수 있냐면요 양변을 미분을 해버려. 이거 미분하면 뭐야? 2x 플러스 2죠. 그치? 그 다음 옆에다가 바로 열고 dx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얘도 얘 미분하면 뭐야? 6 사인 t 속미분해서 코사인 t 쓰고 그냥 dt를 써버려. 그리고 너를 너로 대응시킬 수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잠깐 쉬었다가 남은 거 얘기 끝내도록 할게요. 요거 있잖아. 내가 방금 이렇게 쓴 거 저는 사실 학생 때 몰랐어요. 재수할 때도 몰랐어. 아무도 안 알려줬어. 언제 알았는 줄 알아? 대학교 가서 교수님이 그냥 슥슥슥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하고 맨날 따라했어. 그러다가 약간 이 친구가 강력할 때가 있구나라는 걸 저한테 깨달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연습 좀 해놓으시고. 그 교수님이 참 수학 잘했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자, 보기 4번 한번 볼게요.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와요. 그때 값을 구해라.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미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t가 2일 때라는 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지금은 그냥 넣어도 돼요. 그치? 한번 해볼게. dx라는 친구는 2t dt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dy라는 친구는 뭐야? 3t 제곱 dt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쓰라는 건 결국에 2t분의 3t 제곱이 그게 dy dx겠지?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너는 결국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잠깐만 2분의 3t 이렇게 될 거고 t에다 2 집어넣으면 결론이 얼마 나와요? 3이 정답이겠다 표현할 수 있겠죠? 짜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일걸? 자, 이번엔 매개 변수로 접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겠다라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내용을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이걸 알고 있으면 돼. 결국에 y라는 친구는 어떤 점이 있으면 기울기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뭐하고? 이거 헷갈리네. 기울기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그 점 a에다가 더하기 f a다라는 요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진짜 봐보자. 너라는 친구가 있고 t가 2라는 걸 알고 있어. 그때 접방을 찾아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기울기 찾으러 미분을 할게요. dy 먼저 쓸게요. dy는 3t 제곱 dt야 표현할 수 있죠. 다시 dx는 뭐야? 2t 플러스 2dt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너를 분모분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결론적으로 2t 플러스 2분의 3t 제곱 요게 dy dx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저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결국에 얼마야? 기울기는 분모가 6, 분자가 12 이렇게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2 이렇게 기울기를 찾을 수 있어요. 다시 필요한 건 점이거든요. 그러면 x가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x는 t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 4, 8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x는 8. 다시 y는 얼마예요? y는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점과 기울기 다 알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접방은 y는 기울기 2에다가 x-8 플러스 9 이렇게 쓰면 되죠.
이 정도 얘기이기 때문에 접방을 따로 기억하거나 외울 필요는 없다. 오케이? 내가 필요한 대상이 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개념 익힘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거 몇 개 있지? 3개밖에 없네. 자,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고요. 저때 기울기를 알려줄 테니 A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dy, y부터 미분을 하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a 그 다음 dt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dx라는 친구도 미분하면 3t 제곱 플러스 1 dt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2분의 1이 나왔다고 했네요. 1 한번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있고 1 집어넣으면 4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라는 친구의 기울기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a는 얼마다? 2다. 결국에 a라는 친구는 얼마다? 8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가 8인 것까지 알았으면 대답은 끝났겠네요. 오케이? 지금 풀고 있는 문제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난이도 있어 보이는 거 한번 풀어볼게요.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똑같아요. dy 어떤 친구야? ln을 미분하면 뭐예요? t제곱 플러스 1분의 2t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 다음 d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다시 dx라는 친구는 어떻게 미분하면 돼요? t분의 1이야 d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결국엔 분수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dy dx라는 친구는 번분수 계산하시면 분모에 t제곱 플러스 1 있고요. 분자에 2t 제곱 이렇게 들어왔던 게 맞겠죠. 오케이? 이렇게 두 개 곱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너에게 극한을 보냅니다. 무한을 보내고 있고요. 2차죠. 결론은 1분의 2니까 답은 얼마? 2 이렇게 되고 끝나겠지?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다. 넘어가서 매개변수로 표현된 접선의 방정식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곡선이 참 더럽게 생겼네요. 이거 현수선을 모르나? 이거 적 없죠?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어쨌든 저런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가 t가 ln 2일 때 값을 찾아라. 자, 기울기 먼저 찾읍시다. dy, y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분모는 그대로 2가 되고요. 분자는 2에 t 플러스 2에 마이너스 t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 다음 dt. 다시 tx는 얼마야? 2에 t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 d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미분을 했고 그걸 분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분모에 있는 것끼리 날라가고요. 남은 친구 뭐예요? 2의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분의 2의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요 상태에서 t에다 뭐 집어넣는다? ln 2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결론은 얘가 얼마 나와요? 2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아요? 다시 2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둘 수 있죠? 내 계산 따라오고 있는 거 맞지 지금? 결론은 2분의 3 2분의 5 남는 건 얼마? 3분의 5 그게 기울기예요. 그럼 이제 점도 찾으러 가자. 여기다가 ln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ln 2 집어넣으면 여기 2 그치? 여기 2분의 1 두 개 더하면 2분의 5 이거까지 하면 4분의 5가 되겠지? x좌표는 4분의 5 y좌표는 뭐가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2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남고 계산하니까 4분의 3이겠죠? 자, 점도 알고 기울기도 알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오케이? 다시 기울기 3분의 5 점은 몇 콤마면? 4분의 5, 4분의 3 두 개 알았으면 적방 세우시고 문제가 물어보면 넓이라니까 뭐 넓이 계산하시면 끝나겠죠? 끝? 뭐 이렇게 되겠네? 어려운 얘기 있나요? 아니요. 너무 쉬운 것 같아. 아, 혹시 아니다. 니네 고3이지? 됐어요. 그 뭐지? 어제 영화 봤는데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 있거든요? 시간 되시면 보세요. 아, 재밌더라고. 근데 연애를 안 해봤으면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생각해보면 고3이라서 영화 보라고 하기가 좀 그렇네. 왜냐면 어제 그거 봤는데 그 둘이 싸우는 거 있거든요. 그 원래 로맨스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친구가 재밌다고 해갖고 봤는데 생각보다 내가 너무 기대하고 가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나름 재밌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막 여자친구랑 싸우는 장면이 막 이런 게 있어. 남자애가 약간 예민해져 있고 막 이렇게 있다가
남자애가 자기 아빠한테 막 이렇게 좀 막 나쁘게 말했거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러고 딴 데 가셨어. 여자친구가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이랬거든. 근데 남자애가 참지 마 그럼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제 말투가 나랑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여자친구가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거 싸울 때부터 PTSD 와갖고 보기가 싫어졌대. 나 중간에 보다가 뭐 하다가 여자친구가 삐진 장면이 있거든? 그 순간 와 바로 자살하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 약간 상황이 이런 거였어. 나를 위해 주는 거긴 한데 나도 힘든 상황이고 너무 지쳐있는 상태인데 여자친구한테 조금 이제 말을 필터링을 안 하고 한 거야. 그냥 나쁘게 말했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 생각을 너무 여과 없이 말을 한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연인 관계를 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연인 관계를 좀 되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허물 없이 경계 없이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도 따로 있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약간 지치고 그래갖고 말을 좀 필터링은 없이 이렇게 서슴없이 다 얘기를 했어. 근데 여자가 이제 거기서 딱 삐진 거야. 삐졌다고 하지 말라는데 화난 거야. 그래서 이제 딱 서운해갖고 표정 다 이러고 있다가 지금 울라고 그래. 그 순간 하고 자살하고 싶은 이유가 나는 지금 피곤하거든. 졸린데 근데 삐져서 저걸 풀어주려면 계산을 해보면 4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럼 그 4시간 동안 또 그러고 있어야 되는 자기 스스로가 좀 힘들고 그렇지만 그거를 그냥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그냥 한번 봐보세요. 어쨌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전 여자친구나 전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잘 모르겠어. 넘어갈게. 자, 매개변수 있고요. 저기서 티셔츠가 하나 딱 들어 있습니다. 그때 넓이 구해라. 자, 내가 하기 귀찮으니까 너네를 시켜야겠다. dy는 썼어요. 오른쪽 미분할 거야. 민준아, 이거 미분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t sin t 그 다음 끝이야? 이거 곧 미분해야 되는 건 인정해요? 맞아요? 앞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의 코사인 t 뒤에 거 미분하면 민준이가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쓰고 2t sin t 이렇게 써줘야 돼요. 맞아요? 나는 이걸 한 큐에 쓰는 거 연습을 하면 좋겠고요. 2t 써놓고 거기서 이거 코사인 t 그대로에다가 빼기 사인 t 하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dt야. 자, dx 둘이 가위가위보. 안 내면 거 가위가위보. 자, 도혜야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2 sin t 그 다음 더하기 코사인 t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너도 한 큐에 쓰면 어떻게 나온다? 2t 쓰고 sin t 쓰고 더하기 코사인 t 이렇게 쓰면 되죠? 오케이? 자, 여기다가 뭘 집어넣겠다? 2분의 파이를 집어넣겠다. 2분의 파이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을 건데 무리수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기울기니까 이렇게 순서를 쓸 거 아니야. 자, 결론적으로 너는 약분이 돼서 날아가겠지? 그 다음 고민을 하자. 2분의 파이를 사인에 집어넣으면 1이 나와요. 코사인에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분모는 1이야. 다시 분자는 0. 그치? 1. 그럼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기울기가 얼마가 나온다? 기울기 마이너스 1 나온다. 자, 이때 점도 체크를 합시다. x라는 친구는 얼마 나와요? 2에 2분의 파이 사인이니까 끝 이렇게 되겠죠. y라는 친구는 얼마 나와요? 0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맞아요. y에서 집어넣으면 코사인이 0 나올 거니까. 자, 그럼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 L이라는 친구를 표현을 하면 기울기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2분의 파이에다가 끝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이 친구 다시 표현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너는 x축 하나 있고 그 다음 y축 하나 있고
y축 하나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의 2분의 파이 나와요. 이걸 극복하려면 2의 2분의 파이를 넣어야지 극복할 수 있겠지. 요 넓이가 필요하대요.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지. 그럼 너네 둘을 두 번 곱하면 얼마 나와요? 2의 파이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파이 제곱의 절반이니까 너는 2분의 2의 파이 제곱이야. 이렇게 쓰면 정답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문제 무조건 풀 수 있을 거예요. 3번 볼게요. 좀 재미가 없다. 사실 얘는 매개변수에서 이런 게 좀 도드라지는 포인트들이 나중에 있어요. 적분까지 가면 좀 있어. 사이클로이드 곡선 이런 거. 지금은 아니니까. 뭐라고? 뭐야? 자, 다시 할게요. 예원아, y 미분하면 dy 이렇게 쓸 거죠. 그럼 오른쪽 미분하면 뭐 나와요? 4 코사인 dt 이렇게 쓰면 되죠. 본인은 쉬운 거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하자. t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오케이, 마이너스 2 sin t d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t에 뭐 집어넣어라? 3분의 파이 집어넣어라. 민준아,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예요? 2의 그치. 2분의 1. 그래서 결국엔 4 곱하기 2분의 1 분의 마이너스 2하고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얘 귀찮으니까 이걸 먼저 날릴게요. 남는 친구들 이 상태에서 아이고 펜촉이 이거 내 맨날 쓰는 방향으로 쓰니까 이거 완전 뾰족해졌거든? 그래서 방금 이 필름을 아주 그냥 찢었네. 이렇게 쓱쓱 지워져요. 남는 거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너가 기울기고요. 점은 뭐예요? 대입하시면 돼요. 도혜야,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야? 방금 얘가 했는데 2분의 1 2분의 1 거기 2 곱했으니까 1 나오겠죠? 1,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나가요? 네 2분의 루트 3 약분하면 2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1, 2루트 3 오케이 1, 2루트 3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점도 알고 기울기도 하니까 쉴터라도 표현은 당연히 가능하다. 오케이. 이 펜촉 또 사야겠네. 이거 보여? 요 뾰족함이 보여요? 오. 안 보여요? 여기 저기 지금 내 걸 찢었어. 엄청 빡대 다른 펜촉 없나? 맨날 있는데 다 써 버리고. 이게 더 나을까? 뭔가 이거 너무 끊기는 느낌이 안 쓴 건데. 자, 발전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x, y 있고 점 2,1에서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하자. 오케이? a 2,1이란 곳에서 접선이 있대요. 알아들어? 여기 그럼 왜 어려워지냐? 나한테 접선의 정보를 x랑 y로 줬죠. t를 알아요? t가 얼마일 때 이런 걸 모르지. 그 t부터 찾아야 돼. 접선 세우고 시작할게요. dy 하면 그거 얼마예요?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거지. 오케이? 다시 dx 쓰면 얼마예요? t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고 싶은데 t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x가 2라고 했으니까 고민을 해보자. ln t 플러스 1에 더하기 2가 얼마다? 2다 이 말이죠. 요게 만족되려면 너가 0이면 되잖아.
ln이 되려면 이 친구 얼마면 돼? 1이면 되잖아. t가 얼마일 때야 이게? 0일 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x가 2가 나왔다고? 그거 만족하는 t가 뭐지 찾으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똑같이 1 나오겠지? 그래서 t가 0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나오는 계산들을 써보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분의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분의 1이니까 1이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이게 확정입니다. 그럼 점도 있고 기울기도 있으니까 적방 L 세우면 그거는 y는 x-2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는 x-1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 친구를 가져다가 마주치는 점들 x, y 이렇게 해서 a, b라고 설정을 하겠대요. x-1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돼 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너가 a, 너를 b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결론적인 길이는 1이겠죠, 전부. 맞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합치는 값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다 체크하고 문제가 끝나겠네요. 오케이? 자, 넘어가고요. 갑자기 마플 특강이 들어있는데 이 웃긴 점, 음함수를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음함수 먼저 보고 들어올게. 오케이?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자, 음함수 미분법. 일단은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함수를 다루고 있다 갑자기 음함수를 하겠다 했거든요. 음함수가 무슨 뜻이냐면 번역상의 문제긴 한데 함수가 아닌 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함수가 명확히 드러나 있으면 무슨 함수? 양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리고 함수가 아닌 친구를 뭐라 불러요? 음함수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음함수를 미분할 수 있어 라고 할 거고요. 얘를 일반적으로 방정식 f, x, y는 0 이렇게 썼지. 여기서부터 벌써 불쾌함이 느껴지잖아 지금은. 얘가 하고 있는 얘기가 이제 다변수 함수거든요. x랑 y라는 변수 두 개로 표현되어 있는 관계식이 있으면, 오케이? 그 친구를 대충 구간을 적당히 정하면 함수가 된대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이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야? 1이야 이렇게 있죠. 이 원의 방정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은 0이야 여기까지 둘 수 있지. 맞아? 그리고 이 친구를 생각하면 얘를 f, x, y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를? 너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하는 짓이 이런 짓이에요. 원이 원래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생겨있으면 이거 함수야 아니야? 이거 함수 아니야. 왜 아니야? 너라는 x값을 딱 가졌을 때 y값이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겨요. 이거 함수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y가 0보다 클 때만 따지면 이것만 따지면 함수 아니야?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다시 구간을 이렇게 또 쪼개면 이거 함수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를 내 식대로 우리가 함수처럼 보는 걸로 정리를 하면 y제곱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럼 y라는 친구는요 상황에 따라 풀마 루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저 중에 상황에 따라 플러스만 혹은 마이너스만 갖고 와서 함수라고 주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져다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거 봐봐.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0이야 이렇게 써져 있잖아. 너를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의 우리가 실제로 보던 무슨 함수꼴? 유리함수꼴로 바꿀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나는 이렇게 유리함수를 그려놓고 함수라고 하고 있었는데 너를 다항식 계산하듯 정리를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이걸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 음함수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걔네들을 표현을 하면 곡선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미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전에 음함수 밑에 보시면 더 알아보기 잠깐 보고 올게. 음함수는 영어로 이거 뭐냐? 임플리시트 펑션? 임플리시트 펑션? 직역하면 암시된 내포된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단어가 뭐야? 반대되는 단어는 explicit. 무슨 말이야? 명확한 뭐 이런 뜻이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명확한 함수, 명확하지 않은 함수 뭐 이런 식의 의미인데 이거를 가져다가 얘를 양함수로 번역을 할 거지만 뭐 재치 있지만 뜻이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뭐 이딴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는 있네요. 오케이? 그렇지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아 근데 이런 말들이 좀 웃긴 게 음함수, 양함수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참 잘했지만 뜻을 알아듣긴 힘들잖아, 그렇지? 그래서 중국에서는 얘네를 가져다 은함수, 그 다음에 저런 걸 현함수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은함수는 이제 뭐 은신수를 할 때 은자겠죠. 숨어 있는 함수, 현함수는 이제 여기에 뭐 땡땡땡이 현현했다 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무협지 보시면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등장했다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중국인에게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용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음함수를 배우는 건 단어가 번역상의 문제로 조금 어지러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미분법은 그냥 이렇게 돼요. y를 뭐로 보고? x로 보고 그냥 미분해. 오케이? 자, 이거 미분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x 미분할 수 있죠. 맞아요? y도 그냥 미분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그냥 끝낼 건데 그냥 끝내면 안 되니까 뭐 하냐면 앞에 ddx 한번 이렇게 붙여볼게. 미분할게 이렇게 붙였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거를 미분하면 얼마예요? x제곱 미분하면 2x지? 문제 없죠? 요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0이죠? 이것도 문제 없지? 근데 얘는 의미상 이게 붙어야 돼. 사실 너 이거 x로 미분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렇게 쓰는 건 어때? 너 그럼 dy라고 쓰자 그냥. 근데 이러면 dy를 미분하는 게 실제로 아니잖아. 맞춰주기 위해서 체인룰을 또 이용해요. dy로 다시 상수에 원래 있던 거 쓰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내가 위에 쓴 내용과 밑에 쓴 이 내용이 똑같은 거지 사실. 맞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대상이 누구야? y제곱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얘는 순서만 바꿔봐 이렇게. 이렇게 써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가 하는 말은 y를 미분을 하고 뒤에 너만 붙여주면 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내 말을 알아들어? 이게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 체인룰 때문에 태어난 거야.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를 미분해서 뭐가 되고요? 2y가 되고요. 뒤에 붙는 게 뭐야? dy, dx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게 너무 어색하다면 뭐만 붙이면 돼? y 프라임만 붙이면 돼. 오케이? 의미상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면 뭐가 나온다? 일단 요 식을 미분을 해라라고 하면 식 자체가 결국엔 2x 플러스 2y y 프라임 그게 0이다 이렇게 써지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y 프라임을 찾아라 라고 했으면 y 프라임은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아? 얼마야?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는구나 얘기를 하면 끝나겠다. 다시 음함수 미분의 핵심은 뭐예요? 미분을 할 건데 안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또박또박 쓰자면 체인룰을 통해서 y에 대한 미분을 쓰고 그 y를 다시 고정하려고 위에다가 하나 붙여줘요. 오케이? 그럼 dy, dx가 하나가 남아 있어야 돼 이 말일 거고 dy, dx를 다른 말로 하면 y 프라임이잖아. 그래서 편하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x를 미분을 하고 y도 미분을 하고 y 뒤에는 누구를 붙이면 돼? y 프라임을 붙이면 돼. 요 얘기야. 오케이? 그거를 활용할 때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이걸 보고 왜 굳이 막 저따구로 표현해야 라는 소리를 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음함수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함수로 표현되는 거 그러니까 양함수로 표현되는 거보다 음함수로 표현되는 게 훨씬 많을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 원, 타원 이런 게 훨씬 많단 말이야.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그러다 보니까 도함수 구하기 복잡할 때 얘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힘들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럴 땐 음함수 미분이 편해.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얘가 얘를 써놨네? 이런 친구를 가져다가 미분을 그냥 해봐. 얘를 갖다 미분을 그냥 해봐. y 프라임은 하고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 루트에 대한 미분이니까 정리를 하고 속미분을 또 해야 되죠. 근데 그게 귀찮단 말이야. 근데 너를 가져다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식이 바뀌거든요. 그럼 얘를 미분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아까보다. 얘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 2x 마이너스 2y 곱하기 dy dx만 붙이면 된다 했지. 그치? 오른쪽은 0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너를 가져다가 정리를 하면 뭐가 나와요? dy dx는 x, y분의 x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하지. 저거를 갖다가 그냥 알고 있는 미분법으로 미분을 해도 상관없지만 그 계산 조금 귀찮다고. 그럼 식이 이 정도라 다행이지 훨씬 복잡해지고. 오케이? 그러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랑 계속 수업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 들어본 적 있을 거거든. 들어봐. f라는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a의 x에 이렇게 썼다 치자. 아, 로그 싫어. 유리함수로 갈게요.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그럼 내가 얘 역함수 만드는 거 어떻게 해요? 누굴 바꿔요? x, y 샤를 바꿔요. 근데 원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 x는으로 정리를 하고 바꾸죠. 근데 나는 항상 이랬단 말이야. x, y를 먼저 바꿨단 말이야 항상. 왜냐면 얘를 바꾸면 x는 y 플러스 1, 2y 이렇게 써지지. 이 자체가 이미 무슨 함수야? 역함수야. 어떤 꼴에? 음함수 꼴의 역함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이런 실제적인 예시 말고 이렇게 해볼게. f를 기준으로 오케이? y는 fx 이렇게 써져 있었어. 오케이? 그럼 너를 자리를 딱 바꾸면 x는 뭐가 돼요? fy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럼 이름을 붙이면 너를 무슨 함수라 불러요? 너가 양함수야. 오케이? 그럼 얘가 무슨 함수야? 음함수야. 오케이? 이미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부를 거면 원함수죠, 이 친구는. 맞아요? 이 친구 무슨 함수야? 역함수야. 오케이? 이 음함수 꼴을 양함수 꼴로 바꾸잖아? 음함수 꼴을 양함수 꼴로 바꾸잖아? 그럼 뭐가 나와요? y는 f 인버스 x야. 오케이? 그리고 이런 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함수죠? 그래서 너가 양함수예요. 오케이? 여전히 역함수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너네 둘의 x, y 자리를 바꾸면 뭐가 돼요? x는 f 인버스 y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이 친구 무슨 함수야? 이 친구 이미 원함수야. 오케이? 그러면 너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된다는 얘기고 너네 꼴이 무슨 꼴? 음함수 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전까지는 음함수를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계속 쓴 거예요. 너가 원함수, 너가 역함수 이렇게 썼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필요하면 뭐 해도 돼요? 너네만 바꿔놓고 이게 역함수야. 무슨 꼴에? 음함수 꼴의 역함수야.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단 거야. 그럼 식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 정도의 장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다시 음함수라는 친구는 이제 모든 친구를 뭐 할 수 있다? 미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너는 이 세상에 미분할 수 없는 건 없어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이런 걸 미분을 해볼 거야. 근데 이제 미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필요로 하냐의 문제인 거잖아. dy dx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하다고? dy dx가 필요해요. 미분해봅시다. 미분하면 2x, 미분하면 마이너스 6y. 끝났니? 아니요. 누구 붙여야 돼? dy dx 붙여야 돼. 미안한데 나는 y'을 잘 안 쓸 거예요. 그냥 계속 저렇게 쓸 거야. 너가 0이야. 이렇게 되겠지. 궁금한 게 누구야? dy dx야. 그럼 dy dx란 친구는 넘기고 나누니까 3y분의 x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게 뭐다? 미분 계속 다른 도함수다.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내려가서 얘네들 좀 중요해요. 내가 2번 같은 걸 좀 봐줄게. 이거 미분을 할 거야. 그럼 잘 봐. 미분하면 2x 되죠. sin y 미분하면 뭐가 돼요? 코사인 y 되지. 끝났니? 아니요. 뭐 붙여야 돼? dy dx 붙여야 되지. 맞아요? 잘 봐. 이거 미분 어떻게 할 거냐면 곱미분해야 돼. x 미분하면 뭐 나와요? y 나와요. 그렇지? 다시 x 그대로의 y 미분하면 뭐 나와요? x는 그대로 y는 미분됐으니까 사라졌죠? 근데 y를 미분하는 순간 뭘 붙여줘야 돼? dy dx를 붙여줘야 돼. 그게 0이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다시 뭐라고? 너 곱미분해서 요거 두 개 생겨야 돼.
x는 미분하면 그냥 그대로 1 되고 사라지죠. y는 미분하면 1이 됐지만 dy dx를 써줘야 무슨 말인지 알지?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궁금한 게 누구야? dy dx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 하셔야 돼요? dy dx를 묶어야 된다고. 오케이? 어떻게? 2x 냅두세요. 빼기 y 냅두세요. 더하기 dy dx를 묶어버리면 뭐가 남아요? 코사인 y에서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지고 그게 0이겠죠.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나오는 dy dx는 뭐가 돼? 남은 거 넘겨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y가 되고 나누니까 코사인 y 마이너스 x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이 과정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음함수 대충 해갖고 우리 처음에 있던 보기 정도 있지. 그 정도는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뭐가 되어 있는 거? x, y가 섞여 있는 거에서도 필요하면 미분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 기하 하시는 분, 너 기하 했었어? 너도 했었어? 너 기하 했었니? 아니요. 3학년 때 하니? 네. 니네 기하에서 혹시 그런 거 알아요? 내가 정확히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타원에서 나오는 타원의 식 알아볼라? 타원의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너 몰라요? 막 이런 거 아닌가? x제곱 빼기 y제곱 이런 꼴 아니야? 더하기인가? 아 그럼 이거다. 더하기면 이거다. 더하기고 여기 2고 막 1이고 이렇게 들어온다. 여기 5고 원방이랑 비슷한 좀 달랐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타원에서 뭐가 있냐면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그리고 그 꼴이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x1 x 더하기 y1 y 그거는 5야 뭐 0이야 뭐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 공식도 음함수 미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잠깐만. 기하. 내가 이게 왜 기억이 나냐면 내가 옛날에 완전 처음으로 수업할 때 기하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 완전 처음에 기하 수업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애들이 이거를 당연히 한 줄 알고 이거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고 그 수업 시간에 저기 미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안 배웠더라고. 이거는 문제네. 이런 거 좋다.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 쓸모없고 넘어가고요. 타원이 얼마나 필요한데? 너 그냥 하는 김에 들어. 네. 재밌으니까. 봐봐. 타원이 이렇게 생겼대.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 그게 1이야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점을 줄 거야.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하고 설명을 해줘. 얘네가 어떻게 하냐 분모는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 x에다 하나 넣은 것처럼 x1 그 다음에 x 더하기 b제곱하고 다시 y1 다시 y 그게 얼마다? 1이다 뭐 이렇게 가거든요. 오케이? 요거를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미분 이제 저탄 미분을 배웠잖아. 만들 수 있어요. 점 설정돼 있죠. 너한테 필요한 거 뭐만 있으면 돼? 기울기만 있으면 돼. 그럼 요 식을 미분할 거야. 오케이? 그럼 미분을 할 건데 그냥 미분하면 뭐 나와요? a제곱에 2x 나오죠. 더하기 b제곱에 뭐 나와요? 2y 나오지. 끝났니? 아니요. 아직 뭐 남았어? dy dx 1 미분하면 뭐 나와요? 0 나오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2y b제곱 dy dx는 마이너스 a제곱분의 2x죠. 맞아요? 이 친구를 가져다가 정리를 하면 dy dx는 마이너스 a제곱분의 2x 아니야?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 b제곱분의 2y 이렇게 쓰면 되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 사라지고 a제곱 y 2 사라지고 x b2 이렇게 b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너가 기울기를 표현하는 식이야. 그럼 기울기 자리에 저걸 집어넣어요. 그럼 y는 기울기 얼마야? 이거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의 y1 x1의 b제곱 이렇게 있단 말이지. 점이 적으니까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기울기고 점이잖아. 이 친구 정리하겠다고 이제 뭐 할 거예요? 넘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x, y 하나씩만 남았지. 뭘 해주는 게 좋을까? 오케이. 이 친구를 하나 뺄게요. 이렇게 넘기면 y 빼기 괜히 했나? y1 마이너스 그냥 들어. 재밌으니까 이렇게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다시 이 상태에서 이 친구 나눠요. 그럼 b제곱을 나눠요. 그럼 뭐가 나와요? b제곱분의 y 빼기 y1는 마이너스 a제곱에 y1 x1 x 마이너스 x1 저거 이거를 정리하고 싶은데 좀 어렵다. 계산하면 나오긴 할 텐데. 결론은 그래요. 여기까지 나오면 너무 귀찮은데 요 y1까지 넘기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y1 생기잖아. 오케이? 이 상태에서 요거 분배를 이렇게 해요. 그럼 왼쪽에 남는 게 뭐냐면 b제곱 남고, 그치? 그 다음 y랑 y1 남죠? 그치? 빼기 b제곱 남고 y1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거는 마이너스 얘도 똑같이 분배를 하면 x1, x가 나오고 플러스 a제곱에 x1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마이너스짜리 서로 이항을 생각합니다. 서로 이항을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갑자기 효과음은 뭐야? 조용한 것 같긴 해. 요거 넘어가서 좌변 저렇게 생겨요. 그치?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나와? a제곱 x1제곱 더하기 b제곱 y1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뭘 알고 있었냐면은 요 식을 알고 있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걸 대입한 개념이겠죠 지금. 요거 대입을 딱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뭘 하면? 1 나오겠지? 너의 결론이 얼마야? 1이란 말이야. 너가 1 이렇게 딱 나왔어. 그럼 정말로 여기 있는 식이 나오긴 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이 있으면 과정이 조금 귀찮더라도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뭐를? 기울기를. 오케이? 그냥 그 정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다. 참 괜히 얘기해줬다. 어쨌든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접선의 방정식 방금 이미 한 거야 저게. 요걸로 가름할게요. 오케이? 접방을 뭐라고요? 이거 외울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식을 아시면 된다. 자 넘어가서 딱히 하고 싶은 건 없어요. 특이한 것도 없고 넘어갈게요 쭉.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우리 잠깐 232페이지에 아까 여러가지 미분이 있다 그랬잖아. 요거 이제 언급을 하고 갈게. 너가 이런 식의 무슨 꼴? 이상한 꼴이 함수가 딱 있어. 그럼 얘를 미분하는 방법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엄청난 거예요. 음함수로 미분할 수 있어. 음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돼? 짜잔 이렇게 써져. 오케이? 다시 두 번째로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할 수는 있어. 어떻게요? 너를 정리를 해서 y는 하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을 하면 이 친구 전체를 미분할 수 있죠. 맞아요? 얘를 미분을 쭉 하면 이런 꼴로 정리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미분을 하면 표현할 수 있고 점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올 거야. 다시 음함수 미분에서 나왔던 결론이랑 또 똑같죠 기울기가.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서 매개 변수도 배웠어. 심지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5코사인 5사인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너를 미분을 하고 매개 변수로 점 딱 집어넣으면 기울기 찾을 수 있어. 또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뭐 있어요?
접점이 주어질 때 이 공식이 뭐예요? 여기 기하에서 배우는 이 공식이 다 저런 거야. 그냥 공식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단 말이야, 기하는. 그래서 니네가 그냥 뭐 했어요? 외웠단 말이야. 그 공식을 이용해서 똑같아. 이 공식 유도 자체를 뭘로 할 수 있어요? 음함수로 할 수 있어요. 네가 원하는 뭘로 할 수 있어? 합성함수로도 할 수 있어. 너가 원하는 뭘로 할 수 있어? 매개변수로도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요. 본인 편한 대로 하는, 본인 편한 대로.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편하게 쓰는 건 음함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취향에 따라 음함수, 합성함수는 왔다 갔다. 왜냐면 식을 괜히 봐봐. 여기 깔끔하게 이렇게 Y는 하고 나와 있으면 난 그냥 합성함수 미분할 거거든? 얘를 굳이 이렇게 바꿀 생각까지는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주는 대로 보통 가는 것 같고요. 밑에 매개변수는 제가 그나마 제일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이제 이런 미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이제 쭉 내려가서 요거 마플 개념 특강 8번 얘만 딱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이 아마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쇼. 요거 너무 중요해.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 미분하면서 뭐 237페이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237페이지인데 이거 합성함수 얘기할 때 237페이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 얘기야, 이 얘기. 요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식이 지저분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시는 알고 있는 게 좋아. 이런 꼴. 어떻게? 일단은 너처럼 XX 들어있는 경우들 아니면 너무 지저분한 분수. 자, 원래 얘는 잘 모르겠고 이거는 미분할 수 있죠. 무슨 미분? 목미분. 그치? 근데 얘를 목미분하면 엄청난 재앙이 펼쳐지겠죠. 맞아요? 다행히 책에서 그 재앙을 이미 펼쳐줬어요. 자, 너를 목미분해보자 이렇게 했어. 오케이? 아까보다 식이 훨씬 깔끔한 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목미분을 했더니 분모를 제곱을 하고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뭐가 되고, 너가 되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너가 진짜로 여기 있었던 이런 친구를 미분을 때려버리면 분모는 x 플러스 1의 6제곱 나오고요. 분자 미분하면 곱미분 하나 딱 집어넣고 뒤에다가 너 그대로 넣고 전기 쫙 때려야 되고 빼기. 요거 그대로 이거 미분 싹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럴 때 우리는 자연 로그를 통해서 미분을 하면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 양쪽 변에 뭘 취해라? ln을 취해라. 그리고 미분을 때리면 얘는 y분의 y 프라임, 그치? 너는 f분의 f 프라임이죠. 그리고 정리를 하면 y 프라임은 이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문제 풀이가 이렇게 들어와요. 양쪽에 ln을 딱 만들어 이렇게. 오케이? 누구니까? 아니 너가 f니까 너 왼쪽에 ln 붙이고 너 오른쪽에 ln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리고 미분을 해보면 요 친구 정리하면 뭐가 나와요? 좌변이?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우변 이 친구 그냥 생짜로 미분하려고 생각하는 거 어때? 눈물 나지? 그럼 로그의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쪼개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이거 미분하면 뭐야? x-3분의 1이야. 이거 미분하면 뭐야? x 플러스 1분의 1이야. 이거 미분하면 뭐야?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요 친구들을 각각 이렇게 미분을 싹 해요.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궁금한 건 누구야? f 프라임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f를 갖고 뭐하면? 넘기면 식이 어떻게 나와요? 넘기면 식이 이렇게 짜잔 나오겠지. 맞아요? 근데 그때 f가 누구였어? f가? 너 f 알아 몰라? f 알아. f 이거잖아. f 자리에 저거 집어넣을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식이 어때요? 조금 깔끔하게 계산이 된다 이 얘기고요. 얘를 실제 문제풀이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요런 꼴로 봐버리면 이게 도대체 뭔 의미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y랑 f랑 똑같으니까 당연하지 뭐 이런 건데 결국에 실제 미분했을 때 오른쪽 너 f분의 f 프라임이 한 큐에 처리가 돼요. 어떤 식 이렇게 거기에 원래 원함수를 곱하는 개념으로 문제가 풀린다.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딴 거 미분을 해보래. 짜잔 이렇게 있잖아.
어때? 참 좋죠. 막 이거 보자마자 신난단 말이야. 그치? 이것만 하고 끝낼 거야. 그럼 너를 미분하고 싶으니까 뭐 할 거라고요? 양변에 ln 붙이라고요. ln 붙이면 어떻게 돼? ln y는 ln x의 sin x야 이렇게 써지죠. 그럼 당연히 이 친구 정리하면 뭐가 돼요? sin x 곱하기 ln x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미분을 해. 미분하면 y분의 y 프라임이야. 미분을 해. 그럼 sin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그 다음 ln x 그대로 들어갔겠지. 더하기 sin에다가 ln 미분하면 x가 바닥에 붙으면 되지. 맞아요? 이렇게 미분이 돼. 아, 너가 궁금했던 y 프라임은 y 곱하기 괄호 열고 코사인 x ln x 더하기 x분의 sin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 다음 y자리에 누구만 집어넣으면 돼요? y자리에 원래 있던 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x sin x에 이렇게만 집어넣으면 미분이 끝난 걸로 보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하는 방법?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요 내용은요 너무 중요한 게 고난도 문제 들어가면 종종 써요. 종종. 맨날 쓰진 않아. 또 종종 써. 까먹잖아? 못 풀어 고난도 문제는. 근데 네가 고난도 문제 매번 푸니? 반복도 풀어? 까먹는단 말이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중요하고 사용할 때는 언제나 및 지수 둘 다 문자일 때 아니면 너무 복잡한 분수식일 때 그때는 우리가 양변의 자연로그 취하는 걸 되게 자주 쓴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똑같은 거라서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함수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때 방금처럼 밑진수에 전부 문자 들어있는 거 맞지? 자연로그로 풀어라 얘기하는 거고 식을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